웬만하면 비타민 D는 3개월 이상을 드시지는 마세요. 얘가 돌이 되는 거예요. 요로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는 있다. 이거는 모든 의학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볼까요? 문의를 주셨어요. 주증상은 피곤한 거, 그 다음에 잠 안 온다고. 알고 계신 병은 별로 없대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요. 참고로 모든 의사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4가지 질병이 있었는지는 꼭 물어봐요. 당뇨, 고혈압, 결핵 앓았는지 물어보고 간염. 이 4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묻죠. 근데 그런지 아무튼 큰 병은 없으신 분이고, 일단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런데 특별한 병은 없는데 봄은 됐고 좀 기력은 딸리는 것 같고, 나 뭐 먹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있죠. 피곤한 것도 있고 잠도 안 오고. 그래도 어려워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증상만 가지고는 뭘 먹어야 되는지를 권할 수는 없다. 오늘 끝. 왜 제가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하고 약이 사실 완전히 100%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집합이 굉장히 커요. 대충 뭐 증상 듣고 약 주고 증상 듣고 약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검사 철저하게 해보고 뭐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딱 주는 거죠. 제 예를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리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적어요. 리신. 요 까만 점이 이쪽에 가 있으면 부족한 거거든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나오고요. 요게 이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25 어쩌고 그렇게 써 있죠? 30이 넘어야 돼요. 30. 50은 넘어야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21.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기 맞춰서 먹는 거예요. 무턱대고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피검사로 보는 거예요. 어지럽지? 그러니까 비타민 D하고 이런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는 뭔가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봄 시기에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봄철에 권하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럴 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가 뼈 밖에 돌아다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 칼슘이 뼈에 없으면 혈관 이런 데 가서 붙거든요.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은 필요한 양을 제외하면은 뼈로 가야 돼요. 뼈로 칼슘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D가 또 한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이오리듬을 안정화시켜요. 봄 되면은 잠 안 오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밤이 길어가지고 잠도 많이 자고 안 일어나고 했었는데 밤이 짧아져.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자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은 하루에 400 IU 정도를 먹으라고 해요. IU라는 게 비타민 D의 단위예요. 400 IU는 어찌 보면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국 사람은 전 국민의 90% 정도가 비타민 D가 모자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면 제 환자분들도 90% 가까운 비율로 비타민 D가 모자라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권장량 400 IU 가지고는 제가 봐선 좀 모자르고요. 적어도 한 1000 IU 이상 정도는 드셔야 된다. 매일. 제가 지금 고른 거는 2500 IU. 저는 이걸 먹을 거예요. 왜? 저는 검사상에서 이미 비타민 D가 꽤 많이 모자른 걸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검사도 안 하고 자기 비타민 D 수치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보통 제가 일단 1000 IU 정도를 드시라고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타민 D는 3개월 이상을 드시지는 마세요. 비타민 D는 부작용이 없는데 저도 몇 번 받고 많이 알려진 부작용이 지용성 비타민 D의 특징은 몸 안에 들어오면은 꽤 오랫동안 몸 안에 남아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장기간 먹다 보면 이게 칼슘을 이동시키다 보면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얘가 돌이 되는 거예요. 요로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는 있다. 이거는 모든 의학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없던 요로결석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요로결석이 의심된다 내지는 예전에 알았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로결석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의사한테 꼭 물어보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3개월 정도 한 천IU 비교적 낮은 농도로 드시는 다음에 한 3개월 뒤에는 잠깐 또 중단했다가 그러고 또 한 3개월 뒤쯤에 드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비타민 D는 음식에도 있어요. 모기버섯. 왜 우리 탕수육집에 가면 이렇게 검은 버섯 같은 애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모기버섯이거든요. 모기버섯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고 대체로 이런 버섯류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타민 D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보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는 영양제로 단독으로 칼슘을 잘 권하지 않아요. 그래도 칼슘을 먹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타민 D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냥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으면 진짜 이게 뼈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잘못하면 동맥만 딱딱하게 만들고 근육만 뭉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칼슘에다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면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용성 영양제는 기름을 먹는 식사 때 같이 먹는 게 좋은데 보통 우리가 기름을 먹는 식사를 저녁에 먹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비타민 D는 보통 저녁에 드시라고 하죠. 또 한 가지 고려할 거는 기력을 높이는 영양제는 아침에, 약간 안정작용을 주는 거는 저녁에. 봄이 됐는데 잠도 잘 안 오면서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기운도 없는 분,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비타민 D라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양만 충분하다고 하면 물하고 만 있어도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란다 커도 스칼렛 요한슨도 먹고 있다고. 이분들도 아시는 거죠.